세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엔에 모이면서 모든 시선이 중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뉴스 영업판이 레바논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대체할 새로운 계획이 추진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뉴스 영업판 미셸 케케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새로운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직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월요일 밤 늦게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긴장 고조를 의미하며 적대 행위 중단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4월 16일 미국이 발표한 합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약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지도자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드론,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로 더 깊이 진입하며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 대한 공격을 경고함에 따라 폭력 사태의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레바논 국민을 그들의 전쟁이 아닌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규탄했으며 오늘날에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에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 역시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에 맞서 자위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군사작전의 지속과 그 규모,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강제 이주, 그리고 레바논 영토에 대한 점점 더 깊어지는 점령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측의 중대한 전략적 실수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가 또 다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6월 2일 미국 수도에서 예정된 다음 협상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조직적으로 점령 지역을 확장하며 초토화 전술의 일환으로 전체 정착촌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그들을 지목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레바논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태가 악화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영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민과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한 3명은 헤즈볼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대사, 의장님, 그리고 레바논 대사, 아무도 실제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레바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문제는 헤즈볼라입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이 소식은 i24 뉴스 잉글리시, 남부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 즉 유니필이 곧 교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해졌습니다. i24 뉴스 잉글리시 입수한 안보리로 보내진 서한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에 현재 약 7,500명의 평화유지군, 이 이스라엘과의 국경 근처 블루라인을 따라 배치되어 1978년부터 활동해온 유니필을 대체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압력으로 안보리는 유니필 임무를 2026년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제안은 다른 틀 아래 새로운 임무를 만들어 우회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새로운 부대를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들은 순찰을 실시하고 물리적으로 긴장 고조를 막는 포괄적인 부대부터 주로 관찰과 보고에 집중하는 제한적인 옵션까지 다양합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후세인 압둘 후세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최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유엔 레바논 임시군이 다시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나요? 또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 유니필 활동에 대한 주요 비판은 무엇인가요? 유엔 사무총장의 여러 가지 제안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유니필 또는 유니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경 양측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부대가 그곳에 주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니필은 1978년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경을 따라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들을 실제로 추적하고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부대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것이 좋은 생각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에는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헤즈볼라가 무장한 채 나타나 쫓는 방식으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평화유지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인구가 없고 비무장화된 구역이 있거나 아니면 남북한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엔군이 그냥 현지 주민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대신 새로운 국제기구가 생긴다면 헤즈볼라의 남부 레바논 군사력 재건을 막으려면 무엇을 달리해야 할까요? 유엔 평화유지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비슷한 어떤 부대도 그런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싱턴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엔 평화유지군 없앴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 또 유엔 평화유지군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제군이든 현장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인명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병력을 파견하는 이런 나라들이 자신들의 군인들이 그냥 앉아서 관찰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파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 나라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아일랜드도 그렇고 현재 유엔 평화 유지구 참여하는 나라들인데 이들이 헤즈볼라와 총격전을 시작하진 거지들하거나 교전에 참여해서 몇몇 병사를 잃을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군대가, 레바논 군대가 오랫동안 했어야 할 일을 정말로 해낼 수 있다는 건 마치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물론 이제 오늘 다시 진행되고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에 보도되고 있는 갈등,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에 대해 월요일에 있었던 매우 격렬한 전화통화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변화가 있다면요. 어제 우리가 본 일은 일종의 작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누군가와 베이루트의 누군가가 세 번째 채널, 어쩌면 비공식 채널을 열었는데 그 채널은 아운 대통령과 살람 총리가 운영하는 기존 채널을 우회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비베리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헤즈볼라를 대표해서 말했으며 그 과정에서 완전한 휴전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잠깐의 혼선이었죠. 오늘 그들이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같은 목표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대각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고 해산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중요한 결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회담들이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군이 자체 결의안을 이행하고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 또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세인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